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앱 콩은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 라디오 유일의 점심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죠. 이 베를린 거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 베를린 지역의 당국이 철거 명령을 내렸었죠.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현지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었고 시민들의 반발들 또 청원들 항의들 계속되고 이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김성환의 뉴스 쏘다 베를린 소녀상 철거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처음에는 설치됐다고 했을 때 참 좋아했었는데 네. 되다가 또 갑자기 또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어제 그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독일 현지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와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직접 연결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지금 단계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일 슈레더 전 총리 부인이십니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경제개발공사의 김소연 한국 대표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김소연 대표께서 이 밑에 구청장에게 직접 철거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도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독일의 공공장소에 이런 소녀상이 시민단체 노력으로 설치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치까지 아마 코리아 협의회의 한정화 대표나 또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진행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상이 제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철거 명령이 내려졌더라고요. 예. 정말 깜짝 놀랐고요. 사실 독일에서 행정적으로 승인난 일이 이렇게 급박하게 철회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민으로서 굉장히 놀랐고요. 또 독일에 사는 교민으로서 작은 보탬이 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마 항의서한 정도 보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철거 시한 임박해서 여러 상황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교민과 독일인들이 함께 항의 집회도 했고 또 베를린 시장이 소속된 정당이죠. 3인당에서도 반대 입장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 밑에 구청장이 10월 8일에 보도자료를 냈을 때 사실 평화의 소녀상을 이 한국 양국의 정치적인 갈등 관계의 산물처럼 평가하는 그런 입장을 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사실 정치권의 반응이라는 게 곧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건데요. 오늘 베를린에서 개최된 시위를 보면 한국 사람보다 독일 사람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폰 다셀 이 구청장님도 시위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나 자기의 유권자인 구의 국민들이 계속 많이 모이니까 예.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도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이니까 제 입장을 직접 전달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하셔서 깜짝 등장까지 하신 것 같아요. 집회 현장에 직접 나왔어요, 구청장이. 네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본인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내가 가서 내 입장 표명을 직접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또 지금 3인당에서도 지부에서는 우리는 소녀상 철거에 반대한다 이런 공식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네. 또 이어서 녹색당 그러니까 구청장이 속한 정당이죠. 녹색당의 의원들이 잇따라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녹색당 한 의원은 일본 정부가 이 사안으로 매우 검열적이고 민족주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이 밑에 구청이 결국 일본 정치의 압박에 무릎을 꿇은 것 아니냐 이렇게도 비판했었고요. 또 다른 녹색당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 폰 다셀 구청장이 녹색당이 추구해왔던 가치를
일본 정치 압박 때문에 아이고. 저버렸다까지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즉각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독일 현지에서도 철거 반대 청원 운동도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여론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철거 반대 청원 운동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본인의 SNS 계정에 청원 사이트를 공유해준 분들도 있고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독일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쩌면 베를린 특유의 기업 문화의 일부로 인식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이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시위에도 독일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청원 운동에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만큼 공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전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지에서는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또 여러 가지 여론으로 확산이 돼서 이후의 상황도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 소녀상을 밑에 구청이 너무 급박하게 철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 시민들의 반발을 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독일 시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역사의식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일에서 그리고 분단을 일상으로 체험했고 또 도심 한복판에 유태인 추모관이 있는 곳이 바로 베를린입니다. 네. 이런 베를린 시민들이 이 소녀상의 철거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일로 처음에 우리가 깜짝 놀랐고 또 이렇게 흥분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여론화되고 예.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저는 오히려 진행을 잘해갔다면 소녀상이 보편적인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상징물로 독일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 이런 네.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예. 슈레더 전 총리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남편이 슈레더 전 총리와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토론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이죠. 역사라는 것은 좋은 역사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이고요. 한 나라가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의 어두운 면과도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미래에 과거에 했던 실수를 재발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후세대는 전쟁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의식은 가져야 되는 거죠. 네. 한국에 계신 많은 국민들도 이 베를린 소녀상 지키는데 좀 작은 도움이라도 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라든가 국민들께 꼭 현지에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사실 시민단체가 독일의 공공장소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 보기는 쉬운데요. 이것을 하기까지 정말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들고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는 항상 이런 자원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또 활동의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단체가 앞으로 좋은 프로젝트를 더 많이 독일이든 또 다른 해외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는 가능하시다면 지원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활동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소연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경제개발공사 한국 대표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우리가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앞서서도 이제 김소연 대표도 전화 위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예. 지금 밑에 이 구청장도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뭔가 갈등이 생겨나거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 밑에 구청장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전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와, 이 참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예. 간단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독일 국민들의 역사 인식은 우리가 굳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독일이 소녀상 설치에 처음부터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전범국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일종의 죄의식 같은 게 깔려 있거든요. 학창 시절에 진짜 귀가 따갑도록 우리는 전범국가야 이거 배운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지금의 현재에 있어서 죄인은 또 아니다 이런 현실 인식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두 가지 이제 묘한 어떤 교차되는 감정이 있는 데다가 우리가 일본한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잘하라고 얘기하거나 한일 갈등에 굳이 끼어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인식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예. 근데 이런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런 걸 파고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관방장관이나 외무상까지 나서서 유감 표명하고 철거 요청하면서 막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우익 세력이 현지 관청에 막 항의성 메일을 막 보내서 공무원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요. 예. 베를린주 의회라든가 정부 이런 곳에 전방위 로비까지 막 펼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득 논리를 제시하는 게 소녀상은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이다. 네. 이런 논리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또 다른 형태의 민족주의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 일본한테 갖는 민족주의다. 그러니까 파시즘 독일이 이제 파시즘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민족주의를 독일이 했잖아요. 반유대주의.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극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은 민족주의에 다시 또 빨려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악용한 거군요. 그렇죠. 그걸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논리는 이건 우리가 좀 부끄러워야 할 부분인데요. 우익 성향인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베를린시의 소녀상 철거 결정이 일본 정부의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주장한 게 있는데요. 정부의 외교 성과다. 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베를린시에 정중하게 설명한 것이 주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이미 다 합의했던 내용이었다. 그걸 왜 외교 갈등을 굳이 일으키면서 그걸 왜 독일이라고 하는 공원에까지 이걸 설치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는 반일 민족주의 상징이다. 이 외교적 마찰을 굳이 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 좀 밀린 거죠. 그래서 철거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 앞서 김세윤 대표랑 통화하면서도 좀 느꼈습니다만 독일 현지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고 또 구청장도 집회 와중에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일정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고비는 좀 넘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래요. 이렇게 한 2주 정도면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문구를 좀 지금 문구가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비문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수정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합의를 좀 해보자 이런 식의 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는 철거 명령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철거해버릴 거야 이렇게 됐는데 독일 사회 분위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그동안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집회도 열고 이번 소녀상도 설치한 곳인데요. 정말 성숙하게 이런 문제에 잘 대응했다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어떤 점일까요? 왜냐하면 이 단체가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과 함께 해왔던 단체인데요. 역사는 한 10년 정도가 넘어요. 근데 한 6년 전부터 소녀상을 설치하는데 그때 그냥 민족주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전시 성폭력, 소수민족의 여성 성폭력 이런 문제들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소녀상 문제를 같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회, 베를린 사회에서 공감대가 넓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일본 정부가 반일 민족주의를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응하는 방식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은 민족주의를 내세우지만 우리는 보편주의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을 우리는 얘기하기 위해서 소녀상을 설치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회에서 폭넓게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독일 의회까지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밑에 구청장이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보자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한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면서 주장하지 않고 뭔가 확실한 논리를 제대로 세울 경우에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우려했지만 시간은 벌었고 또 이 시간을 번 시점에서 아예 그냥 안착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태일 열사를 만나기 전에 평화시장에 저도 한 4년쯤 전에 들어왔다가